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가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템플스테이 효과가 처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사찰 체험의 기회도 선사했습니다. 사찰 음식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식 요리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사찰 음식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불교계 나눔 활동이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짜장면, 푸드트럭 등으로 온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 자식 간 갈등을 불교 고유의 해결 방법인 화쟁사상으로 풀어보는 대화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사찰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가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팀이 템플스테이를 마친 직장인 50명을 상대로 MRI 검사를 벌여 나온 결과인데요. 템플스테이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사찰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처음 증명됐습니다. 이는 서울대병원과 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 2013년부터 3년간에 걸쳐 직장인 50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뒤 벌인 검사 결과를 최근 발표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팀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 검사를 한 결과 참가자 모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는 회복 탄력성이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험형 참가자의 경우에는 3개월 후에도 이런 효과가 높게 유지됐고 정보처리 능력과 주의기능, 인지 능력 역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 64명을 대상으로도 체험형 템플스테이 효과를 분석했는데 참여 전보다 행복감은 올라간 반면 불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반기며 이를 토대로 명상과 108배, 차담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스님들이 일상생활 스님들이 명상이나 108배, 스님과의 차담, 불교문화사업단이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체험을 함으로써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어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스트레스가 일어났을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체험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정보 처리 능력과 관계된 뇌의 백질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해와 올해 마음챙김, 정신건강과 의학, 신경과학 프론티어스 등의 학술지에 각각 게재됐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가 오는 11월 17일 KBS 1TV 다큐 공감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신건강 회복에 매우 좋다는 입소문 속에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저변을 넓혀온 템플스테이는 이제 이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이들에게 사찰 체험의 기회도 선사했습니다. 신흥사는 전국 사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장학재단 운영으로 미래불교 인재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설악산 신흥사 중홍조 정호당 성준 대선사와 조실 설악무산스님 뜻을 기려 설립 운영하고 있는 신흥사 장학회 성준 장학재단 장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흥사 장학회는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 내 인재들을 대상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꿈을 키워가도록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2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흥사 4부대 중의 정성으로 지금까지 모두 800여 명에 달하는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해 꿈을 키워왔으며 불교 인재로 성장해왔습니다.
과정한 그 학업 생활을 하면서 이제 템플스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템플스테이에 와서 직접 체험을 해본 결과 이제 뭐 불교에 대한 사상적인 그런 종교 예의 범절도 배우고 뭔가 마음의 가짐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흥사에서 주는 이 장학금을 통해서 받은 계기로 인해서 제가 학업에 더욱 열중을 하고 감사하게 소중하게 사용을 할 것이고 신흥사는 특히 단순히 장학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1년에 2차례씩 방학 기간을 활용해 템플스테이와 불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불교적 소양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학생들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절하는 법과 삼규의, 반야심경, 사홍서원 등 기본적인 불교 예절과 의미를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또 설악산 청정한 숲길을 걸으며 학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일상에 복귀해 성실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달콤한 휴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곡 옆에 앉아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추며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계곡 명상을 통해서는 마음속 번잡함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이어서 좀 색달랐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에 전념하게끔 도와준 것처럼 저도 다른 학생들 공부 도와주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다채로운 복지 포교불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해온 설악산 신흥사의 불교 인재 육성 불사는 한국 불교의 앞날을 담보하는 참된 불사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성림당 월산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불국사 월산문도회와 대각사상연구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 불국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월산대종사의 생애와 삶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금오문중의 위상과 성격을,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월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대각사상연구원장이자 전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월산 스님의 선사상을 통해 수행 과정과 참구 화두를 중심으로 월산 스님의 수행 정신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을, 석길남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는 월산 스님과 불국사 선언을 발표하고 진해 대광사 회주 은성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 원장 덕민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도업 스님, 동국대 경주 캠퍼스 정곽원장 법수 스님,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토론에 나섭니다. 경허, 만공, 금오로 이어지는 임재선사의 법맥을 계승한 선지식 월산대종사는 194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법주 불국사 주지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사찰 음식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식 요리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사찰 음식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독특한 조리법과 메뉴의 참신성이 돋보이는 수준 높은 경쟁 무대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새로운 한류 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사찰 음식. 일선 사찰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를 체계화하고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제3회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참가자들이 각자 준비한 주제에 맞춰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선보입니다. 사찰 음식은 무슨 음식을 먹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음식을 대해야 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 또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되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찰 음식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과 효능을 고려한 재료, 누구나 간편히 따라할 수 있는 조리법 등이 경연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신채와 동물성 식품,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레시피 등 사찰 음식이 갖고 있는 1차원적 개념을 뛰어넘는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아냈습니다. 준비하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공부했던 그것이 결국은 본인한테 고스란히 다 남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상에 대한 결과는 덤이기도 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수행자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먹었던 수행식이라는 점에 착안해 사찰 음식에 불교 철학과 가르침을 담아내려는 노력도 엿보였습니다. 그 참가자분들이 그 성실 성의껏 해주셨지만 제가 원체 욕심이 많아서 사찰 음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음식 하시는 분들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많이 섭섭해요. 대상의 영예는 소원해진 친구 사이를 사찰 음식으로 풀겠다는 목적으로 참여한 마중물 인연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기운과 제철 재료를 활용한 자극적이지 않은 맛, 친구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 등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찰 음식을 공부하면서 식재료나 이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감사함이나 깊이를 알 수 있게 돼서 음식 그 이상의 것을 배우게 돼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젊은 층의 참여가 늘었는데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솔직히 전에 연습했던 거랑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제대로 안 나온 것도 있고 과정에서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뜻깊은 상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연대회 수상작들은 정량 레시피로 만들어 사찰 음식 국내외 홍보와 교육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불교계의 나눔 활동이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국내외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움직이는 레스토랑이라 불리는 푸드트럭으로 중앙신도에는 부처님 나라 네팔에 보내는 자전거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상징인 삼보륨 문양이 새겨진 푸드트럭이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행선지는 노숙인과 미혼모 보호시설, 군부대와 교도소.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따끈한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줍니다. 긴급 재난 시엔 이재민과 봉사자들에게 현장 급식 지원 차량으로도 운행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봉사팀을 꾸려 오는 10월부터 짜장면 대중 공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원봉사 조직이 필요한데 같이 동참하실 스님과 제가자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하고 그다음에 도움의 손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앞으로 이 불교가 직접 그 사회의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으로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에 사나 날마다 좋은 날은 네팔 청소년 돕기에 나섰습니다. 행복 자전거 100대 보내기 프로젝트. 한국자비공덕회와 공동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11월 말까지 후원을 받아 연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 자비공덕회하고 해서 이제 컨첸중가 쪽에 자전거가 아니면 학교를 통학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요 사업을 좀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좀 동참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꼭 한 대가 아니시더라도 제가 앞바퀴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좀 동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은 어몽길 휴먼재단과도 네팔 동자승 기숙사 건립을 위한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과 자전거, 불교계 자비 나눔이 한층 진화된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불교대학 학사 운영의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교원은 천안 각원사를 시작으로 화계사, 정토사, 참 좋은 우리절 등 7개 사찰 불교대학을 각각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는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7개 사찰 불교대학은 모두 특색 있고 모범적인 불교대학 운영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각원사에서 포교원 신도국장 해안스님과 이동선 신도팀장은 각원사 주지 대원스님, 이영철 각원사 신도회장, 윤한명 불교대학 총동문 회장 등으로부터 불교대학 운영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대원 스님은 설립 후 첫 5년은 힘들었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찰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자율적 운영을 정착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모와 자식 간 갈등을 불교 고유의 해결 방법인 화쟁 사상으로 풀어보는 대화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대표하는 이들이 가슴 속 깊은 이야기를 풀어내며 접점을 모색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대 간 갈등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그동안 각종 이슈의 화쟁을 위해 매진해온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청년단체를 대표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화쟁 가족을 만나다. 공동체의 출발점인 가족 내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현재를 함께 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내에서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대화한다면 물결이 파도되듯 각 세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가슴을 열어라에서 50대의 부모 세대와 20대의 자녀 세대 각 4명씩 먼저 솔직한 고민을 내놓고 이어 2부 화쟁 대화에서는 신호승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회로 출연진과 행사 참가자가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들이 상냥하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는 엄마, 아들에게 부담을 너무 주었던 과거로 인해 참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아빠, 나는 자존감도 없는 줄 알아? 라는 말에 고민에 빠진 아빠, 그리고 딸과 이제야 비로소 통하여 기쁘다는 아빠.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딸한테는 달이 중요하지 않았고 아빠의 손가락이 중요했어요. 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딸하고 아빠가 중요하지. 핸드폰만 보면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줄 아는 아빠 때문에 억울하다는 딸. 남사친을 친구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고민이라는 딸. 장손으로 대표되는 남성성에 대한 불만으로 부모와 갈등하고 있다는 장손 아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아빠에게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발견한다는 딸. 가부장적인 아빠인데 페미니스트고 제 남자친구도 페미니스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엔 걔는 한남충이거든. 머리가 좀 아파요, 제 인생이. 제 주변에 사랑하는 남자 둘이 둘 다 페미니스트라는데 둘 다 가부장이 끝이야.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가족 간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나니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는 못해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마음가짐이 커짐을 느꼈다면서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진각종은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종단발전협의회를 열어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종단발전협의회는 지난 6월 진각종 총금강회가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승단과 신교도가 함께 참여합니다. 1차 회의를 통해 스승 측에서 통리원 기획실장 덕운정사, 포항교구청장 효명정사, 종희회 의원 법운정사, 총무국장 선덕정사, 기획국장 원영정사가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신교도 측 삼륜시민당 정명, 능인시민당 이정, 보원시민당 청명, 대원시민당 정현각자, 실상시민당 지범명 보살 등 모두 10명이며 협의회장은 덕운정사가 맡았습니다. 고려 금동물상의 전통을 잇는 보물제 1634호 금동 아미타 열애자상의 복장물 일부만 돌아온다면 국보급으로 가치가 격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가 절실합니다. 대구 BBS 김종렬 기자가 전합니다. 신라와 고려, 조선시대 경북 문경은 중앙과 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불교문화 전파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절터는 불법 수의 도량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숙박 기능까지 사찰이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가 활발했던 고려시대 문경을 주제로 한 인문학 광자에서 대성사에 보존된 금동 아미타 열애자상과 복장 유물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우리 문경에는 조선시대보다 고려시대의 역사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고장의 고찰인 대성사에 관련해서 이제 강좌가 있습니다. 매해마다 이렇게 문경에 대해서
조금씩 자꾸 알아가는 게 정말 뜻깊고. 대승사에는 국보로 지정된 목각 아미타 열애 설법상과 보물인 금동 보살자상, 금동 아미타 열애 자상 등 불심으로 만든 많은 문화재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보인 목각 아미타 열애 설법상보다 370여 년 앞선 금동 아미타 열애 자상은 제작 연도가 확실히 밝혀졌고 고려 불상연구의 표준이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불상의 내부에서 다란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란이에는 이제 명문이 있는 다란이입니다. 1301년에 명문이 있는데요. 금동 아미타 열애자상 복장물에서 발견된 다란이와 향랑은 불상의 발원자와 시주자를 알려주는 증거가 돼 그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복장유물 중 일부 다란이는 국내 기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불교 문화재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복장들은 지금 그 사찰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져서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복장물들이 다 이제 다시 돌아와야만 이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점입니다. 전국 곳곳에는 흩어진 수많은 불교 유산들이 있습니다. 이들 유산들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문화유산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에서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불교의 통일운동에 힘을 보탤 평화통일불교연대가 출범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와 정의평화불교연대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불교연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관한 협력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불교 통일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남북 교류 사업과 통일운동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점검하고 각종 정보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불교연대는 이런 사업들이 축적되면 불교와 통일 전문지를 발간하고 SNS를 활용한 통일운동 여론 조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기 수원 화성박물관은 수원 출신 미술사학자 고 오주석 선생을 조명하는 인문학 특강 오주석의 서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1956년 수원시 세류동에서 출생한 오주석 선생은 단원 김홍도 탄신 250주년 기념특별전을 기획하고 화선 김홍도, 그 인간과 예술 등 김홍도를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단원 김홍도의 조선시대 그림을 가장 잘 이해한 미술사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서울시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서 양측은 혁신적인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청소년 교류 활동을 증진하며 청년 활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약속합니다. 세계 유일의 국제 무예 종합대회인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의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를 기다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무예 마스터십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 632명, 통역 282명 등 총 914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부모 자식 간 갈등을 불교 고유의 해결 방법인 화쟁사상으로 풀어보기 위한 대화마당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화가 필요해 화쟁 가족을 만나다 행사였는데요.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화쟁위원장 호성 스님은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 귀 기울여 소통하고 공감한다면 이는 곧 사회적으로 기성세대와 새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대 간 격차에서 오는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